지금 대학 잘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인구 구조상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정말 어렵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로스쿨 가가지고 변호사 되어봤자 희망이 없어요. 그것도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자손 몇 대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법조인 집안 아니면 별 답이 없어요. 안 그러면 김현장 이런 데 잘 못 들어가요. 아주 이상한 나라가 돼 있다니까요, 대한민국이.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그 여동생의 딸이 둘이 있는데, 애가 둘인데 딸인데, 첫째 딸이 그야말로 거의 천재입니다, 천재. 내가 봐도 우리 조카지만은. 근데 얘가 바이올린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절대 응감이라는 거예요. 바이올린도 대회 나가면 맨날 1등하고 이러는 거예요. 서울예술고등학교 수석 입학, 서울음대 기악과 수석 입학, 수석 졸업. 그럼 지금 막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를 하고 있냐? 아니에요. 걔가 해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빡빡하니까 서울대 다니면서 경영대 복수전공. 애가 머리가 튀어나니까. 그래서 서울대를 졸업장을 2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고대 로스쿨 가서 이번에 변호사 돼 있어요. 근데 맨날 저한테 예삼촌 이러면서 막 한 번씩 막 카톡 보내고 막 욕을 드립다 보내. 이씨 더러운 세상. 내가 이렇게 죽도록 하는데 30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지금 수습하고 있으니까 300만 원 받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30대 초중반 젊은 친구들이 이 사회에서 스펙이 화려하다고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그렇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없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대입제도의 모순이다, 검찰 개혁이 되니 안 되니 이게 아니에요. 한국의 미래를 놓고 보면 정말 이거 해결하기 어려운 인구 구조의 모순이 너무나 심각한 나라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늘 오신 우리 학부형들의 자녀들은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앞으로는 절대로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맞이할 가능성이 있어요. 베이비붐에다 많이 태어난 데다 돌아가시지도 않아. 그런데 그걸 누가 다 먹여 살려요? 지금 우리 애들이 먹여 살려야 돼요. 우리 애들 지금 약 19, 10대 후반에서 20대라면 앞으로 딱 30년 뒤에 40대 중후반 50 그 사이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가장 활력 있게 일하고 뭔가 제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절대로 못 건다. 왜? 그때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노인들이야. 모양이 이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역피라미드가 나오는 거예요. 인구 구조에서 이런 인구 구조는 우리나라만 지금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 부양비가 100이 넘어가는 어이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들이 40대에서 65세 은퇴할 때까지 소득의 70% 내지 80%는 세금이나 각종 사회보장비로 다 내야 돼. 안 그러면 다 돌아가시지도 않는 이분들 어떻게 먹여 살릴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봤자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돼봤자 일자리가 없는데. 저 서초동 가면요 길가에 채 있는 게 변호사들입니다. 200만만 주면 고용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길가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 잘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대한민국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저는 그게 엄청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는 게 제일 좋으냐? 아프리카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거기에 인구 구조는 아직도 피라미드거든. 거기 가서 정말 훨씬 우리가 앞선 비즈니스 많이 했잖아. 그걸 이식시키면 그냥 어마어마한 재벌이 될 수 있어요. 라오스 이런 데 가면 우리나라 중고차 팔다가 뭐 그 회사 있습니다. 그 라오스 제1의 기업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별 것 아닌 사람이 가서 그런 거 다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아니면 적어도 동남아. 아니 생각을 바꾸셔야 돼. 대한민국에서는 인구 구조상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정말 어렵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같은 생산 방식으로는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천재가 나와야 돼. 엄청나게 창의적이고 한 명의 생산
능력이 막 100만 명 이런 정도의 어떤 창의적이고 천재의 그런 인재가 양성 안 되면 30년 고도압축 성장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왜? 그때는 중화학공업이고 기본 IT고 그런데 이제는 4차 산업에 의해서 전혀 다른 세상에 오니까 이제는 방탄소년단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 부양비를 견딜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 우리 학부형들 중에서 애들이 대학을 잘 가고 이거보다는 우리 애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정말 창의적이고 천재적인 역량이 어디 숨어 있는지 그걸 찾아낼 것인지 아니면 아프리카로 갈 건지 뭔가 이런 결단을 하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이 상황에 맞다. 대학을 잘 가겠다는 것은 어머니들 자기들 경험이라니까요. 지금 대학 잘 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건 알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시대는 잘 배우는 인재 양성, 즉 대학 잘 가는 게 부모의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이라면 우리 자녀의 시대는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오히려 실무 능력이나 실제로 어느 대학 나왔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 뉴칼라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우리 애들은 이미 바른 답을 찾고 있어요. 앞으로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저는 소중한 시간 내서 오셨지만은 너무 걱정하시지 마라. 오히려 자녀한테 맡겨놓으면 얘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애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 불합리한 입시 제도를 뛰어넘어서 얘들의 미래에 맞는 역삼각형의 인구 구조, 역피라미드의 심각한 인구 문제도 뚫어낼 거다. 결국은 그런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인재가 미래를 찾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